이번 시간에는 3단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기술 개발과 표준입니다. 자, 학습 목표로서는 기술 연구 개발에서 기술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다음에 표준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제 열기 과정에서 기업에 다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내용은 표준과 특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신기술을 개발했잖아. 특허도 등록했어. 시장에서 반응도 꽤 좋은 편이야. 축하해. 우리 회사는 지난번에 개발된 특허를 표준화 기구로 신청했는데 국제 표준으로 등록되다네. 특허만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표준까지 해야 돼? 응,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 법률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면 다른 회사들도 우리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래. 그럼 특허는 모든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 표준화에 가치가 있어야 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네. 그럼 기술 개발 과정에서부터 표준화를 생각해두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네. 응. 우리 회사 역시 기술 개발 과정에서부터 표준화를 생각하고 접근해서 이 만화의 이야기는 표준과 특허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기술 개발 과정서부터 생각하고 표준화에 접근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다음에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기술이 표준화된 사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항상 충전해야 되죠. 충전하는데 이 충전기의 그 젠더가 대부분 B, C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C 타입이 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런 충전기 젠더가 서로 틀릴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기종마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사서 사용을 해야 되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기종마다 그 충전기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 표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표준화를 고려해서 이제 기술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기술 연구 개발 과정이 있어요. 모두 5단계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여기 보는 것처럼 기초 연구 과정입니다. 자, 이 기초 연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행되는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새로운 지식, 이러한 것들을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초연구라고 합니다. 자, 기초연구가 끝나게 되면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의 실질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서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시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연구 결과물이 아니에요. 자, 시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과정의 결과물을 미리 제작해 보는 거예요. 제작해서 이것을 시연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점을 새롭게 개선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시제품 제작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최종 제품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의 최종적인 이러한 생산물이죠. 그래서 제품 생산 단계까지 끝나게 되면은 기술 연구 개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 연구 개발 과정은 이와 같은 5단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초 연구,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의 평가, 그리고 제품 생산까지 5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표준의 개념과 표준 특허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표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 효율, 안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가지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기술을 공유한다는 거죠. A나라 B나라 또는 A에서 B에서 이런 공유를 통해서 첨단 기술을 사회 확산시키는 이런 것을 표준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 특허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첨단 기술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특허를 표준에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을 가진 기업은 그 기술적 시장을 독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결국 이 기술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특허를 획득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표준의 중요성으로서 지금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 비용을 점감한다. 시장 진출 도구로 쓸 수 있다. 무역이 활성화된다.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안전 및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7가지 측면에서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제공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끼리 표준화를 통해서 정보 교환이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젠더 부분. 자,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산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주고 또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중요성은 시장 진출 도구입니다. 즉 표준화 제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하고 시장 요구가 반영이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갔을 때 이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이러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시장 진출 도구로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통일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소비자의 탐색과 측정할 수 있는 비용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이용하는데 이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편의성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기술 표준화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공공의 안전 그리고 보호 측면에서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자,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이와 같은 것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표준을 제정합니다.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표준화가 중요한 것이고 여섯 번째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자, 표준화가 됨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투자 이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연구 개발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제조업체나 사업체 간의 이런 생산이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중복 투자를 막음으로 인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무역 활성화 측면에서 기술의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국제적인 표준이 있어요. 이 표준을 통해서 기술, 무역, 나라 간의 그런 장벽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기술 표준의 절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A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디스플레이를 연구 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허를 취득합니다. 자, 특허증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표준을 제정하게 되고 제정된 걸 가지고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상용화시켜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기술 표준화 성공하고 실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 자,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이 디지털 저장 매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저장 매체 중에 하나가 이제 엠팩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적용된 부호와 기술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 표준이 91개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표준화됨으로 인해서 21년까지 약 1069억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디지털 TV를 위해서 이 디지털 방송 관련 분야
이런 가치를 인식하고 해당 특허 표준을 보유한 외국 기업을 인수했어요. 이걸 통해서 약 1200원의 특허 수익을 거둬들인 사례입니다. 네, 또 실패 사례도 있어요.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동 중에 TV 볼 수 있는 DMB 이런 승용차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자, 이것이 우리나라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특허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이런 사례. 상업화는 됐지만 특허권과의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지불하는. 다음에 또 실패 사례로서 제한된 주파수 안에서 여러 사람이 다수가 통신할 수 있는 이런 다중 접속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CDMA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특허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허권자한테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이런 실패 사례입니다. 자, 이런